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무에 시달리시는 이 시간인데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신가요? 네, 눈빛을 보아하니 컨디션이 말이 아니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곧 퇴근 시간이기도 해서 조금은 이제 좀 릴렉스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졸릴 시간이기도 하고 가장 좀 거물거물한 시간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3시에 학습을 하고자 이렇게 모여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학습에 대한 욕구에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박수에 힘입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한 2kg는 빠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엮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좋은 툴을 가지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유토피아 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같이 좀 한번 제가 내용을 구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신 새벽 4명, 5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리님. 네, 쌍하트. 너무 고마워요. 우리 신근영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쵸. 이제 공유 받았다시피 안내 받았다시피 이제 세션을 첫 번째만 신청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세션 1과 세션 2 모두 다 신청하신 분이 계셨을 텐데요. 저는 첫 번째 인터널 코칭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널 코칭 과연 뭘까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거나 구글링 하셨던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 공부를 막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자료도 없고 심지어 논문도 없고 그리고 저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널 코칭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고 이거를 어떻게 현업에 적용할지 조작적 정의와 더불어서 내면 코칭과 같이 한번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인터넷 코칭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1시간 반 안에 차츰차츰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손해보험에 계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바로 전 직장에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 정책팀에 있으면서 이제 교육 업무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아니면 손을 들어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손을 들면 제가 단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소거 해주시고 저기 강사님이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래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스팟도 하고 막 못 오셨어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거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1시간 반 안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 뺐는데 이렇게 스팟으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뺐습니다. 좋으시죠? 네. 막 강사가 안 시켜서 좋으시잖아요. 교육생들 막 짜장면인 줄 안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시켜 먹는다고 강사가. 지움 교육을 바꾸고 나서 강사가 자꾸 교육생을 짜장면인 줄 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팟을 제외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코칭의 이해를 돕고요. 그리고 인터넷 코칭 안에 툴인 레이블링 도구에 대한 종류 및 그것에 대한 적용 방법을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터넷 코칭 실습을 통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는 누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어렵다. 1번 상사, 2번 후배. 자, 채팅창에 한번 뚝뚝뚝뚝 올려봐 주실까요? 난 1번, 나는 2번. 나는 1번, 2번 둘 다.
당근 상사 1번, 또 1번, 네, 1번, 2번, 후배 2번, 1번, 1번, 상사 후배 2번, 1번, 2번, 2번, 네, 후배 1번, 2번, 쭉쭉쭉쭉 말씀을 주셨는데, 와, 그렇군요. 여러분, 할 말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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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후배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 반반 정도 되어 보이네요. 당연히 상사 1번이라고 말씀 주신 분과 더불어서 후배 2번을 말씀 주신 분도 많으시네요. 네. 제가 이제 리더십 과정이나 이제 팀별 관련된 코칭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과연 네, 어떤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답변이 더 많았을까요? 제가 평균치를 보자면 1번이 많았을까요? 2번이 더 많았을까요? 네, 평균치를 보자면 2번. 그래요. 맞아요.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물론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하는 조직도 있지만 평균치로 보자면 후배 2번을 말씀 주신 분들이 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60, 70 정도? 나는 후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맞아요. 교육 대상자들과 또 물론 다르겠죠. 제가 뭐 이제 주임급이나 또는 대리급이나 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1번이겠죠. 자, 그렇다 여러분의 위치상에서는 어떤 사람과 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까라는 것을 한번 여쭤봤는데 한 반반 정도 불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후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즉,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이제 코칭을 하시고 대화를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후배를 이끌고자 하는 피드백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과연 편하실런지. 예. 그래서 사실 편치 않죠. 후배와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은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네들과 조금 대화를 좀 온전히 잘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요거 되게 많이 얘기하죠. 뭐예요? 아, 요즘 어때? 이거 되게 많이 말하죠. 요즘 어때? 또는 요즘에 좀 이게 좀 재밌어? 막 이러면 되게 혐오스러운 눈빛을 가끔 받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지금 째려보진 않지만 어떻게 표현하냐? 묵묵무답이죠. 말을 안 해요. 예, 요즘 어때? 음, 좀 어때? 좀 재밌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말을 안 한다거나 그냥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제가 이제 연식이 느껴지죠. 제가 이제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의 나이 숫자 앞자리가 뭘로 시작하는지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교육하기 어려운 직군이 신입사원인 것 같아요. 신입사원 대상 교육이 저는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감 포인트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멘트를 쳐야지, 네, 어떤 멘트를 쳐야지, 어떤 웃음 포인트가 나올까, 그리고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하는 대화를 이끌어갈까, 그게 굉장히 힘든데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냥 말을 안 한다거나, 뭐, 네, 뭐 이런다거나,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요즘 좀 일이 좀 많아서 좀 정신이 없지? 라고 하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 뉘앙스는 뭐예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으니 당신 하고 싶은 얘기 먼저 빨리 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도 비춰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좀 더 그네의 마음을 좀 열고 싶어서 애기는 잘 크지? 남자친구는 잘 만나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대화 패턴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또는 나 또한 상사와 대화 나눌 때 그러한 어떤 대화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경험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을 할 때 그래서 인터널한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부의 중심적으로 인터널한 코칭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비즈니스 코칭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칭과의 차이점은 뭘까? 비즈니스 코칭과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 봤었을 때 비즈니스 코칭은 조직에서 조직원이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코칭은 당연히 이제 조직원의 진행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스킬이 들어갑니까? 질문.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코칭 스킬 알고 계세요?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질문. 네. 네. 또 뭐 경청. 그렇죠. 모니터링.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친밀감 형성. 그다음에 피드백. 네, 긍정적인 피드백. 그쵸. 긍정적인 피드백.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정, 칭찬, 뭐 다양한 어떤 스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스킬들을 모두 다 발휘해서 이제 목표를 이룰 수도 도와주는 지속적인 일인데요. 그러면 인터널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조직원이 지닌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사실 이 정의는요, 저와 윌토피아와 함께 조작적 정의를 한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코칭은 내담자 또는 직원의 내부적 심리와 역량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코칭으로 내담자 스스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비즈니스 코칭에서 조직원이 지닌 능력을 좀 더 집중해서 내부적인 심리, 즉 그네들이 다 갖고 있는 각각 다른 그네들이 갖고 있는 역량, 그네들이 갖고 있는 성향, 그리고 그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 또 스트레스 정도를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그에 따른 적극적인 코칭을 통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저희가 인터널 코칭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드려 볼게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과가 잘 내던 직원이 어느 순간 좀 지지부진한 성과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다양하겠죠.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도로 접근을 하죠. 왜 그럴까, 이 친구가? 무슨 이유일까? 예를 들어,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새로 바뀐 업무에 대한 요령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요즘 개인적인 이유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옆 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이유를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질문과 피드백과 경청을 통해서 저희가 코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친구가 그 업무에 적성이 많지 않은지, 또는 잘 지내는 동료들이었는데 이 친구는 왜 유독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지, 또는 업무를 잘하고 있는 친구가 이 업무 요령을 왜 익히려고 하지 않는 것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질문에 이끌게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요즘에 MZ 세대들이 말을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받고 이제 코칭 강사를 하고 이제 코칭을 이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좀 라포 형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진짜로 어렵더라고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이 뭐 이런 거죠. 솔직한 대화를 꺼려서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다. 물론 이제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잘 조직원분들하고 코칭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몇몇 분들은 요즘에 아이들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들고, 대화를 할라 치면 채팅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왜 술을 안 먹어? 술을 해야지 뭐 이렇게 솔직한 대화도 좀 하고, 좀 망가지는 모습도 하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술 먹어요. 그죠? 근데 왜 안 먹어요? 너랑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솔직한 대화를 꺼려해서 친밀한 관계가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기성세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MZ세대는 어떤 얘기를 갖고 있느냐? 상사와 얘기할 때 태도를 보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면 기성세대는 약간 빈정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가 그 직원이 이렇게 듣다가 뭔가 휴대폰을 막 보는 본다거나 아니면 먼 산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성세대 마음에 스크래치가 확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갈 때도 있고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해도 평가는 결국에 답정너, 답은 결국에 있다. 결국에 그 답을 이끌어야지 이 코칭 시간이 끝난다. 아무리 솔직하게 말해도 그 답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뭐해? 시간만 잡아먹지. 결국에는 나에 대한 평가, 나의 부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그냥 입을 막자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이 바로 요즘 세대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도 간혹 경험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어떠십니까? 네,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십니까? 네, 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마이크 켜고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신은영님, 신근영 선생님, 혹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을 때, 죄송해요. 질문 드려서, 네, 네, 죄송해요. 네. 너무 격하게 웃어주시는지.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별로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도망가신 분들 몇몇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지영 선생님, 네, 혹시 이 슬라이드 보실 때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마이크 음성을 해제해 주시고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해제가 안 되나요? 네. 마이크 해제가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네. 밝힐 수 없으니 그렇지만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 화면상 옆에 계시는 김은미 선생님은 좀 어떠십니까? 예. 네, 이거 한 명은 얘기해야지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네, 우리 김은미 선생님은 이 슬라이드 보셔서 좀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네, 얘기하기 조금 어려우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몇몇 선생님들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어떤 분은 맞는 말인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솔직하게 말하면 핑계된다고 평가받아서 본인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솔직하게 말하면 핑계된다.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것도 저도 약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거짓말하면 잘못된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솔직하게 했는데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혼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 솔직하게 말했는데 막 혼을 내면 이 아이가 다음에 솔직하게 말 안 하겠다. 이런 생각에 약간 그때 정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되게 난감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가 않을까 싶어요. 솔직하게 말할 때 어떤 피드백이 올지 아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여러 가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코칭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터넷 코칭 프로세스는요, 뭐 보시면은 좀 어렵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직원, 즉 내담자의 그 직원의 현재 상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 성향, 그로 인한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한 역량에 대해서 어떤 툴을 가지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대해서 서로 코칭 시에 그것이 맞는지, 너가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구나. 근데 정말 그러니? 라면서 정말 맞는지 확인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함께, 그러면 이 친구에게 맞는 동기부여를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는 코칭의 피드백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 정말 적합한 확장된 방향으로 좀 계획과 실천 의지를 다져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인터넷 코칭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코칭은 대표적으로 그로우 모델을 많이 쓰잖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실천 의지까지 다 다지는데요. 이 목표 설정과 현실 인식 속에서 라포 형성을 갖게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질문을 하면 이 눈빛이 그냥 팀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라는 눈빛 딱 해놓은 순간 우리도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심리와 역량의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뭘로? 레이블링 코칭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볼까 합니다. 자, 레이블링 코칭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야, 진짜라니까? 이제 소개팅에서도 MBTI는 필수야. 저 유세윤 씨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호세 이현입니다. MBTI가 ENFP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영신 어떻게 되세요? ISFJ요. 이런
안타깝게도 용감한 소유자 ISFJ 영미 씨는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 유세윤과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오늘 노래방이나 갈까요? 아, 죄송합니다. 머리 예쁜데요? 다음에 꼭 봐요. E랑 I만 알면 자, 여러분 MBTI 많이 해보셨죠? 요즘에 진짜 핫한 게 MBTI죠, MBTI. MBTI야. 진짜 자, 보시면 레이블링 코칭이라고 하면 레이블링 게임, 레이블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진단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핫한 도구가 바로 MBTI입니다. 여러분이 E입니까? I입니까? 여러분 E예요, I예요? 자, 그러면 저는 E일 것 같아요, I일 것 같아요? 네, E일까요, I일 것 같아요? 딱 보면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시군요. E로 보여지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저는요, 예, I입니다, I. 여기에요. 예, ESFP. 뭔가 공격당한 느낌은 뭐죠? 저 ISFJ예요. 아까 좀 전에 이 누구죠? 안영미가 ISFJ였잖아요. 예, 용감한 수호자 ISFJ였어요. 그래서 저는 I형을 갖고 있어요. 좀 내면으로 있어서 에너지를 좀 보충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저는 좀 약간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 ISFJ I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I를 갖고 있는데 강사 활동을 이렇게 할까? 지금 거의 한 80여 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서 공개 과정을 한다고? 되게 놀라우시죠? 근데 그 이면에 뭘 갖고 있냐면 저는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ISFJ라고 해서 굉장히 얌전하고 뒤에 숨을 거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내면을 또 다른 게 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뭐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뭔가 통한다는 느낌, 라프 형성이 확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위토피아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 우리 지윤정 대표와 제가 많은 이제 프로젝트도 함께하게 있는 게 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 대표께서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로 운전 중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최강사는 말을 할 때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요즘에 너무 바빠서 어떤 프로젝트가 많이 겹쳐져 있어.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좀 말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최지연이라는 이 강사가 뭔가를 할 때 자꾸 미루고 다음에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좀 게으르고 뭘 또 정리해라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직원들은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레이블링 코칭은 아주 많죠. 여러분 아마 한두 개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색깔 심리 테스트, 과자로 알아보는 MBTI, 예. 그다음에 나무 심리, 이제 요즘에 또 핫한 게 또 이러더라고요. 명품 브랜드, 무슨 뭐 다양하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별별 카페라는 곳에 갔더니 애니어그램을 무료로 진단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카페들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레이블링 코칭이 아주 다양하게 어떠한 그 도구로서 또는 어떠한 그 상품으로서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레이블링 하는데 이 레이블링 도대체 뭐냐? 우리 라벨이라고 불려지는 거 아시잖아요. 라벨, 이거 라벨 붙여라는 것처럼 딱지를 붙임으로써 그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에요. 레이블링 게임은 너 ESFP구나, 너 ISFJ구나, 너 D형이었어? 라는 딱지를 딱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추종한다는 경향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MZ 세대들에게 완전히 먹히는 게임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MZ 세대들 이걸 왜 이렇게 선호할까? 이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인 거예요. 진짜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진짜 나다운 거. 내가 이제 서비스업에 있어서 이 상담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에서 있어서의 업무를 하는데 나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지? 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부캐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부캐를 하면서 그러면 진짜 나다운 어떤 삶은 뭘 할까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MZ 세대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 정체성의 혼란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선입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그냥 술을 먹고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고 뭐 보내겠지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정체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떤 친구들은 자리에 누워서 10분간 명상을 하고 자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개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우리 백종원 그 분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재밌는 거.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재밌는 거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재밌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하는 건가 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거에 대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부캐, 그다음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거를 그렇게 추종받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이직을 해서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를 되게 궁금해하죠. 또 하나 타인에 대한 인정을 갈증을 갖고 있어요. 야, 너 ESFP였어? 대박. 나랑 똑같아. 하이파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랑 나랑 똑같은 거. 쟤랑 나랑은 다른 거. 야, 이가 원래 이렇다니까. 아이가 이렇다니까. 이러면서 타인에 대한 인정을 계속 하는 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레이블링 코칭, 레이블링 게임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친구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도대체 원인은 뭘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어떤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빨간 펜이 있다면 빨간 펜을 한번 딱 드셔서 종이에다가 내 이름 석자를 한번 써보시죠. 빨간 펜으로. 아주 과감하게 쓰십니까? 아, 네. 요즘에 좀 잘 쓰시는데. 솔직히 이제 연식이 느껴지나요? 솔직히 제 세대는 빨간 펜으로 내 이름 쓰는 거 약간 좀 그랬어요. 예, 뭐 이런 말 하면 어떤 교육생이 그랬어요. 강사님 이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기도 했거든요. 예,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문지방에 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식탁 모서리에 앉지 말아라. 죄송해요. 여러분들 피식피식 웃는 이 모습에 제가 굉장히 올드해 보이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저만 느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분명히 몇 개 알고 계실 텐데 밤에 손톱 안 깎을걸요? 제가 봤을 때는. 밤에 손톱 안 깎을 거죠. 왜? 뱀 나오거든요. 예. 손톱 깎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밤에 손톱을 깎지 말아야 되고 빨간 펜을 쓰면 왜 사람이 죽고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돼. 맞아요.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고. 이게 도대체 원인은 뭐야? 그러면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라는 관계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떠도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원인을 입각하지 않고 결과만 야 그렇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러면 사실 전문가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할 때도 이 친구가 행위에 대한 결과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친구가 그랬는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또 더 뎁스 있게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볼 거예요. 레이블링 종류는요, 제게 크게 11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계지향적과 성과지향적을 제가 구분을 해봤을 때 이렇게 사분면을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제가 관계지향적으로 올렸지만 성과지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여기 쭉 제가 기술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던 것도 있으셨을 거고 또 관심이 있던 분야도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리뷰하는 그런 입장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성격 진단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볼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만의 고유한 기질. 네, 이 성격은요, 타고난 기질인 거죠. 그래서 쉽게 변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환경에 의해서 변할 뿐이지 고유한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 고유한 기질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집중하시는 것이 바로 성격 진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성격 진단에서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URL을 통해서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려 볼게요. 자, 잘 아시죠? 슬라이도를 통해서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퀴즈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다 해보셨죠? 별명을 입력하고 입장하셔도 되고 본인 이름으로 입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1등이신 분에게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네. 혹여나 전화번호가
공개를 안 하셨죠. 그렇다면 제가 다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해당되는 분에게 여기 채팅창에 개인으로 제가 커피 쿠폰에 그 뭐죠?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없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1등을 맞추신 분은요. 수업 끝나자마자 나가지 말아주세요. 저와 같이 제가 그 커피 그 복사를 해서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5분 참석해 주셨고, 예, 강사가 짜장면 아까 초반에 얘기해서 뭐 안 시킬 줄 알았더니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네.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이게 줌 수업이다 보니까 뭔가 액티비티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퀴즈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점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별명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23명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더 들어오실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올려드렸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하실 거면 여기 왼쪽에 QR코드를 확인하셔서 입장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죠? 네, 채팅창을 통해서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왼쪽에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명 참석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참석해 주셔도 돼요. 계속 참석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33명, 34명 들어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던 것에 올려주시면 채팅이 안 올라갔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채팅을 제가 이제 대기실에 계시는 분에게 제가 올려드렸네요. 네. QR코드로 입력해 주셨는데 무려 35분이 QR코드로 입력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제가 채팅창을 좀 늦게 올려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리 네. 제가 모두에게 가로치고 대기 중인 사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모두에게를 제가 입력을 해서 올려서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4가지의 행동 유형을 구분한 성격 유형 검사는 1번 애니어그램, 2번 디스크, 3번 TA, 4번 MBTI. 자, 2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답을 20초 안에 맞춰주시고 터치하시고 샌드를 불러주신대요. 자, 4가지의 행동 유형 구분한 성격 유형 검사는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이 얼마만큼? 네, MBTI를 지금 네, 59%를 맞춰주셨고 디스크가 32% 맞춰주셨네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디스크입니다. DISC. 여러분 혹시 MBTI랑 좀 헷갈리셨죠? 정답은 DISC였습니다. D형, I형, S형, C형이라고 보는데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격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DISC였거든요. 자, 현은정 님이 9초 만에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선 님은 1초가 안타깝게 1초 때문에 2등으로 가네요. 자, 두 번째, 성격 심리 검사는 깊은 고민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것이 중요하다. 예스 또는 노. 여기서 터치를 하시고 네, 샌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깊은 고민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 노 98%. 오, 정답. 깊은 고민으로 신중히 생각하기에는요. 문항수가 너무 많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가라.
가라 진단지도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저희가 이제 검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문항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막 60개는 기본이고 막 300개, 400개가 넘는 문항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깊은 고민을 신중 생각하게 되면 앞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읽고 바로바로 테스트, 바로바로 진단하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하겠습니다. 와우, 역시 현은정님. 그러네요. 같은 건데, 아까 1초가 더 빨랐기 때문에 현은정님. 어디 계시죠? 우리 현은정님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러시군요. 순발력 짱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애니어그램은 총 몇 가지의 유형으로, 성격 유형으로 구분될까요? 1번 7가지, 2번 8가지, 3번 9가지, 4번 10가지입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총 성격 유형이 있는데 총 몇 가지로 구분이 될까요? 아까 DISC는 환경적인 변화로 통한 4가지로 구분되었잖아요. 애니어그램 총 몇 가지? 예, 그렇습니다. 9가지 36%, 8가지 34%, 7가지 7% 나왔는데요. 정답은 9가지입니다. 무려 9가지. 와우, 9가지. 애니어그램은 무려 9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MBTI는 몇 가지예요? 16가지예요.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이 MBTI에 열광을 한다는 거에 되게 신기했어요. 자, 정답! 이주선님! 탔네요. 현은정님이 밑으로 내려가셨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 MBTI에서 E에 해당되는 성격의 정의는 무엇일까? 1번 외향적, 2번 감각적, 4번 직관적, 4번 내향적. 자, MBTI에서 E에 해당되는 사람, I에 해당되는 사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E에 해당되는 성격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1번 외향적, 2번 감각적, 직관적, 내향적. 정답 맞춰주시죠. 몇 번?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외향적.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예, 그렇습니다. 이주선님, 영화 현운정님 바짝 쫓아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승패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성격 검사를 통한 자기 성찰의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요? 야, 나 B형인 거 알지? 잘해라. 1번, 2번. 헐, 너 AB형이었어? 야, AB형이 바보 아니라면 천재라던데. 3번, 야, 내가 A형이니까 나의 어떤 성격으로 이 친구가 성행할 수 있겠구나. 또는 4번, 야, 성격 좋은 O형끼리 뭐야. 자, 몇 번? 바람직한 방향. 네, 이거는 그냥 보너스 문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예. 나에 대한 자기 성찰은 당연히 3번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굉장히 조화롭게 사는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가족의 각각의 구성원들, 즉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모든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스스로 나의 이런 성격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아차리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조화로운 가족의 모습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성격 검사를 통한 자기 성찰의 바람직한 방향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1등이 누굴까요? 이주선님 어디 계세요? 이주선님 어디 계십니까? 카메라를 안 켜신 분 같은데. 예, 혹여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선님. 부끄러우시다고. 채팅창에 부끄러워요. 크크크 올려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제 시간 마치고 나가지 마시고 잠깐 제 컵 한번 받아 가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주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4가지의 제가 성격 유형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DISC는 아주 심플한 검사죠. D형, I형, S형, C형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약간 조금 그렇죠. 야,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4가지로만 구분이 될 수가 있지? 라고는 하지만 가장 많이 기업이나 기관이나 학교에서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심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격 검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쉽게 진단지를 구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다 유료 버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구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 행동 유형을 구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DISC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따라서 이제 나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DISC 검사하기 전에 환경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쓰고 시작하죠.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애니어그램 총 9가지로 나옵니다. 총 9가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관성을 표시한 유형이잖아요. 이것까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참 굉장히 성찰의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에 따라서 이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게 되면 이 유형으로 행동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성장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유형으로 가면 더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선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전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다만 9가지 유형에서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디스크만큼 너무 심플하지 않고 MBTI만큼 너무 유형이 많지는 않은 이 애니어그램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찰의 방향, 성장의 방향도 알 수 있고 머리형, 장형, 가슴형 이렇게 나눠져서 좀 더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6가지로 나오진 MBTI죠. 4가지의 분류 기준에 따른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호 경향은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이렇게 나와서 4가지를 조합해서 16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즘에 워낙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하니까 저희가 이제 코칭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굳이 내가 진단하지 않더라도 야, 너 MBTI 어떻게 돼? 그 아이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 정도만 학습을 하신다면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코칭을 할 때 좀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도 역시 코칭을 받아봤고 또 심리 상담도 받아봤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심리 상담을 저희 남편과 같이 받으러 갔는데 저에게 끊임없이 그 상담가가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물론 제가 검사는 하긴 했지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어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육쟁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리스크가 뭐였냐면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사가 저희 부부 사이와 부부 관계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데 조금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시간가량을 거의 한 40분 만에 끝내고 그냥 나왔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빈정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조직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링 코칭을 할 때는 나는 어떤 유형이다. 나는 이런 형인데 너는 이런 형이구나 라면서 나의 것을 먼저 펼쳐놓고 코칭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만나면 저는 최지연입니다 라고 인사하듯이 요즘의 아이들이 어때요? 나는 ESFJ입니다. 나의 INFP입니다. 이렇게 대화 나누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는 뭐야 라고 먼저 밝히고 나서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좀 더 우리 팀장님이 이거였구나 라면서 같이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TA는요, 고객 응대 스킬 적용에 조금 용이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 교류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한 성격 분석인데요. 자아 상태를 PAC로 보는 거예요. P는 이제 부모의 마음, A는 어른, C는 아이의 마음. 그래서 이제 고객이 무언가 반응을 보였을 때 이 고객이 뭔가 어른적인 어떤 그런 자아 상태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C, 즉 아이처럼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어떤 그런 상황에 입각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성과주의죠. 어떤 관계 중심보다는 좀 더 성과주의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고객 쪽의 서비스 업이라면 고객 응대 스킬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한번 볼게요. 들어는 본 것 같고 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셨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도와줬던 것 같은데 자, 디스크, 애니어그램, MBTI, TA 중에 우리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뭐냐면 뭘 할 거냐면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현재 업무 코칭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형 검사. 이거는 하지 말고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향후 또는 현재
적용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유형 검사 또는 내가 적용을 했을 때 되게 유용했다 하는 검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보팅을 해주시는데 보팅의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옵션 보기를 눌러주시면 주석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주석 작성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밑에 이런 바가 나오죠? 마우스 텍스트 그리기 스탬프가 있는데 스탬프를 터치를 하셔서 여기에 박스 안에다가 예, 내가 적용하기에 유용할 것 같은 검사는 요거다! 라고 해서 스탬프를 찍어주시면 돼요. 네, 아니면 내가 적용해봤더니 이게 제일 유용하더라! 라는 것이 뭐가 있는지 스탬프를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MBTI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시군요. MBTI. 근데 저는 MBTI 16가지인데도 복잡하진 않으십니까? 근데 아이들이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조직 중에서 나는 이 4가지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결과를 보시면 좋죠. 이 4가지 중에 나는 뭘 하면 좋을까? 결과를 보시면 MBTI네요. MBTI. 내가 뭔가 성격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코칭을 한번 적용해 봐야지, 가설을 세워봐야지라고 니즈가 있으시다면 MBTI를 하시는 게 가장 유용하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렸고요. 주신 거는 다 지울게요.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역량 진단이 이해예요. 이제 성격 검사와 더불어서 네, 하트 감사합니다. 네. 하트 감사합니다. 뭔가 막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역량 진단 이해를 볼게요. 네, 체크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이 그래요. 자, 현재 나이에 네, 이제 그만! 여러분들 이제 그만! 그만! 정신 차려서 이제 그만! 네네네. 네, 집중하겠습니다. 역량진들 이해를 하겠어요. 현재 나의 지위와 능력에 있어서 갖춰야 할 역량을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성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준적인 역량은 무엇인지 내가 한번 보는 역량 진단은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역량을 보고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진단입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 혹시 버크만 들어보셨어요? 버크만 진단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지금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역량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지입니다. 무려 380개 문항이에요. 저 이거 진단하는데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나, 타인이 보는 나 뭐 이러면서 380개 거의 400개의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좋죠. 자, 버크만은요. 행동, 동기, 인식, 역량에 미치는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MBTI보다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다양한 각도로 역량을 검사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죠. 먼저 대인관계 방식을 보게 되면 색으로 나타나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나는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냐, 간접 소통하는 사람이냐, 나는 과제지향적인 사람지향적 이렇게 나타나고 평소 행동, 흥미, 욕구, 스트레스 행동이 점으로 이게 도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떤 색깔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어떤 성격과 흥미와 스트레스 행동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일처리 방식이에요. 이게 파란색은 기획 전략이고 노란색은 관리 회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일처리 방식이 나와요. 점수가.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건요. 기획하고 전략이고 가장 그 바의 그 길이가 굉장히 좁게 나온 거는요. 관리하고 회계였어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저는 이 숫자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직업군과 직업명까지 나와요. 나와 유사한 어떤 직업군이 많이 갖고 있는 거.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역량을 검사할 수 있지만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버크만을 이제 같이 팀원분들끼리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난 파란색이야. 야, 난 빨간색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참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버크만에 대한 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팔로우십 진단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요 리더이자 팔로우죠.
여러분이 상사를 지원하는 팔로우기도 하고 우리 후배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측정을 가능한 팔로우십 진단이 있어요. 팔로우십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실 켈리 유형론입니다. 크게 5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때요? 독립적으로 일도 잘하고 능동적인 모범형이 가장 좋죠. 그 수능형은 뭐예요? 의존적이에요. 하지만 능동적. 이게 뭐냐면 예스맨. 우리의 조직원분 중에 가장 많죠. 저도 사실 수능형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적이고 타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형이 있고요. 수동적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은 잘하진 않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있죠. 야, 그거 해서 되겠니? 야, 그거 제대로 스크립트가 나와서 해야지.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열심히는 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소외형. 이게 가장 중심축이 실무형 분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팔로우십 진단입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 행동 유형을 보게 돼서 내가 지금 무슨 형이고 너가 앞으로 조금 발전하려면 이 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면서 역량 진단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자, 이거의 진단지는 나와 있습니다. 네. 잘 탐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파고 싶다 하시면 켈리 유형론이라고 해서 팔로우십 도서를 한번 도서관이나 또는 구입하셔서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강점 찾기는 무료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난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영어로 막 나오는데 한글 버전으로 변형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강점은 뭔지 쭉 나와요. 예를 들어 1번 겸손과 겸양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친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점은 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형이 검사 레이블링 코칭이 바로 강점 찾기입니다. 제 말의 속도가 빠르진 않죠? 네, 요즘에 유튜브를 워낙 빠르게 들으시니까 제가 말이 빨라도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해볼게요. 뭔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자꾸 또 막 또 시켜냅니다, 제가. 네. 자, 다시 흥분도를 높여볼게요. 아까와 같이 다시 한번 보팅을 할 겁니다. 자, 삶의 방향을 표현한 50개의 가치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것을 진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근무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 많으시죠? 갈등 많으시죠?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갖추어진 나의 가치, 그 다음에 규칙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무시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은요. 약속이라는 거, 규칙이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2시에 회의를 하게 됐으면 2시 5분 전에는 착석해야 되고 코칭을 1시 반에 하기로 했으면 1시 반에 와서 먼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점심시간이 1시면 1시 전에 양치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근데 그 누구는 야 1, 2분 늦었다고 뭐 이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매번 늦는 직원 있잖아요. 매번. 그리고 1시 딱 돼가지고 치약하고 칫솔 딱 들고 나가서 양치하는 직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간에 의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그 누군가와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부스로 이렇게 파티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차분하게 일하는 것, 즉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지향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오면 우리가 그 바닥에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바닥에다 우산을 놓는데 나름의 파티션이 있으면 나름의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의 우산이 자꾸 내 쪽으로 침범이 되는 거예요. 예, 우산이 약간 삐딱하게 돼 있어서 내 자리로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있는다거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의 가방이 무거워서 이쪽으로 툭 쓰러져 있는데 웬만한 사람 이렇게 다시 세우잖아요. 미안해 이러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안 세우는 거야. 네,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서류에 대해서 자석을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걸 자꾸 침범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충전기 있냐? 잠깐 빌려줘. 이러면서 잘 안 갖다 주는 사람. 야, 펜 하나만 가져갈게. 펜 막 가져가는 사람. 이런 게 너무 혼동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 중에 이런 아주 소소한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는 가치 카드에 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주석 작성을 누르셔서 스탬프로 하셔서 카드에다가 보팅을 해주시면 돼요. 건강, 인정, 책임, 가족, 좋아요. 신속, 네, 평화, 좋아, 네, 소통, 유머, 지혜, 네, 건강 많고요. 사랑 많고요. 네, 효율도 있고요. 책임도 있고요. 네, 소통도 많고요. 신속 많네요. 자율도 많고. 가족하고 건강 제일 많고 소통이 제일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긍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도덕과 성취 욕구도 많으시네요. 네, 그러네요. 여러분 지금 그냥 에라 모르게 다 찍어 다 찍어 막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예? 그런 거 아니죠? 몰라 몰라. 다 찍어 다 이런 거 아니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 중요한 가치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보면 가장 많이 이제 보팅을 해주신 게 가족하고 건강이네요. 그리고 성실, 예의도 있고 긍정도 있고 사랑도 있죠. 네, 고맙습니다. 이것에 입각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가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진짜 맞는 건지 확인 절차를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널 코칭 프로세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가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생각된다면 가족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가족을 찍은 분들은요, 대부분 어떤 가치에도 보팅을 하냐면 안정, 또는 자율 여기에도 보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즉 나는 워라밸을 너무나도 잘 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안정지향적인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내일 이것까지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어때요? 안정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가족과 뭔가를 하기로 한 거에 시간을 뺏긴 거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너가 여기에 있어서 너가 자율의 보팅을 주었는데 혹시 너가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좋죠. 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좋고 또 네, 또 유머도 있을 수 있어요. 유머는요, 너무 심각한 환경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볼 수 있죠. 요즘에 이제 굉장히 활달한 당신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보니까 유머의 보팅을 정말 많이 했구나. 너가 삶에 있어서 유머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니? 라면서 물어봐 주면 되죠. 그럼 뭐가 재미가 없냐?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너는 가장 재밌었느냐? 라고 물어봐 주면 훨씬 좋은 거죠. 나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실 책임이었어. 그래서 누군가가 주어졌었을 때 다 잘 마무리하고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나의 니즈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면서 생각을 해주면 같이 대화로서 이끌어내게 되면 서로 같이 동기부여하고 서로 조화롭게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때문에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중요한 가치가 나로 인해서 침범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굉장히 흥분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분들이 뭘 가장 많이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밀레니얼, MZ 세대들. 특히나 Z세대들, 20대 초반, 20대 중후반 아이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보팅을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자율, 네, 공정, 부유, 네,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 주신 거와 거의 입각합니다. 부유, 네, 그렇군요. 워라밸,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팅하는데 역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동그란 것도 갖고 오셨어요, 지금. 네,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처럼 공정, 그리고 자존, 그리고 자율, 맞아요. 그리고 인정,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유머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정 많이 나오고요.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건 뭐냐면 가족이 의외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가족은 그냥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족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고요. 말씀 주신 공정, 자율, 인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고 자유롭고 또한 워라밸을 지켜주는 그런 코칭과 일의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직무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요구 분석 단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 분석은 코칭 전에 직원의 요구를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약간은 조금 재미없는 그런 분석 단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코칭을 해야 될 그 직원이 반드시 가져야 될 역량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커뮤니케이션, 설득, 또는 일 처리 또는 신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역량에 역량을 뭐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역량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역량을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스스로 현재 수준은 나는 언제 모은 것 같은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수준은 얼마만큼인지를 자가 진단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역량 자가 분석하는데 활용을 하시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의 요구도 분석이 이렇게 나오죠. 가장 큰 편차가 일어나는 것이 우선순위, 즉 이 사람이 가장 높여야 될 역량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요구 순위가 1등이 뭐예요? 변화 관리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한 거예요. 학교에 이제 비전 수립을 위해서 한번 해본 건데 1등이 뭐냐면 변화 관리예요. 변화 관리는 현재 수준이 4.1밖에 되지 않죠. 근데 필요 수준이 4.6. 즉 내가 현재 수준은 이렇지만 필요할 것 같아라는 것을 높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우선순위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먼저 코칭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교육 담당자가 계시다면 교육 그 과정 안에 그 모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교육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것을 모듈을 한번 쫙 정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필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임팩트 있게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칠 거는 차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세팅을 하는 것. 그래서 교육 담당자가 있으시다면 이런 요구 분석으로 한번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대상자분들, 학습자분들에게 설문지를 돌려도 너무 좋겠죠. 네. 자, 세 번째, 그 다음은요. 360도 진단이에요.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어요. 달면 진단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마 조직에서 아마 그런 거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 달면 진단 많이 해보시죠. 우리 뭐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업무에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요. 즉,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 진단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위에 있는 팀장이, 그 위에 있는 임원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와 점수가 얼마만큼 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강점도 확인하고 또 개선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은 성찰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너무 공개적일 것 같아서 제가 작은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보면은 이제 유형에 대한 항목은요. 불만 VOC, 고객 응대, 그다음에 업무 습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봤어요. 자, 그냥 면밀히 보게 되면 본인 점수는 파란색이고요. 부서 평균은 빨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본인 점수는요. 되게 높죠. 전반적으로. 근데 부서 평균은 좀 낮죠. 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점수를 좀 높게 주는 편이에요. 나는 불만 VOC 응대도 잘하고 그다음에 나는 업무 습관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서 사람들은 옆에 있는 동료는 옆에 있는 상사는 또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약간 충격요법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갭이 제일 큰 게 있겠죠. 네, 거기 있는 여기 이제 큰 구분이고 보게 되면 질문이 이제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갭이 제일 큰 게 있겠죠. 예, 여기서 굉장히 좀 성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업무 습관 같은 경우, 태도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좀 성찰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가끔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그렇군요 라면서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사실 360도 진단은요. 이제 라포 형성을 충분히 진행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스몰 토크형 심리 검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스몰 토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자로 보는 유형, 뭐 명품 브랜드로 보는 유형, 뭐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도 이제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뭐 제가 검사를 해보면 대통령 유형은 어떻게 나오고 또 나무는 어떻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항목이 되게 뭐죠?
항목이 굉장히 7, 8개밖에 되지가 않아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야, 나는 투게더 나왔는데, 야, 너는 메로나 나왔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좀 재밌겠죠. 그런 게 바로 스몰 토크형 심리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스몰 토크형 심리 검사를 통한 라포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 없는 간단 검사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스트레스 전시회가 있어요. 나의 스트레스 행동을 좀 골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같이 보팅은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을 할 때 분위기가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를 보게 되면 나름의 다 갈등 요소가 있고 나름의 다 스트레스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현재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나와 코칭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다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가끔은 이런 코치가 있더라고요. 즉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이제 조직적인 것을 얘기를 해줄 때, 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뭐 부서 배치를 다르게 달라는 하든지 아니면 휴가를 더 달라고 하다든지 이런 어떤 조직적인 개념으로 스트레스의 결론을 맺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아예 나 이거 아니면 나는 안 고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좀 해소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바로 저는 인터널 코칭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계속 삐딱선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마음이 뭐고 역량을 검사해보고 너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건데 이걸 해결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니? 라면서 계속적으로 끌어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스트레스 전시회를 통해서 한번 힘듦을 표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아마 전시회를 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해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의욕이 저하됩니다. 이거는 뭐 팀토이 하실 때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나중에 교육과정 스트레스 관련 직무 스트레스 과정 하실 때 아마 액티비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직장인 증후군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제가 이거 레이블링 게임과 레이블링 코칭에 대해서 전달드리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에 이제 뭐죠? 컴퓨터 상으로 구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항목이 너무 적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홍보성의 어떤 그런 심리 테스트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흥미롭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테스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요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출근하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직장인 증후군 테스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가 다. 일 더하기 싫은 눈물 증후군. 그게 뭐냐면 가장 많은 게 이거래요. 워라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증후군 뭐 이런 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한번 해보면 한 15개, 12개 정도만 하면 테스트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안 나오는군요. 네,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공유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한 항목이 한 12가지, 13가지, 그래서 한 10개 조금 넘게 이제 진단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다 직장인이니까요. 직장인 증후군 테스트,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런 환경은 또 싫고 최악의 유형의 상사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좀 더 흥미롭고 우리가 적용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자, 제가 한번 테스트한 걸 좀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요, 요게 나왔어요. 일로 만난 사이에서는 일 잘하는 게 최고 미덕. 저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궁합은 뭐냐면요. 내 커리어와 1도 상관없는 업무할 때.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맞아 이랬어요.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교육으로만 쭉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화재에 있었고 SC제일은행에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이제 순환보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배치받을 때쯤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부장님도 저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쪽의 부서 교육부서에 입사하고 이렇게 이제 회사를 옮겼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커리어와 상관없는 업무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능력 없고 힘도 없는 어떤 상사. 이게 저의 최악의 궁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랬어요. 내 업무만큼 씹어먹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고, 돈보다는 일로서 힘들어도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리어. 그래서 성장을 하는 업무다. 그러면 야근이든 돈이 안 되든 간에 저는 몰입하는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죠. 보니까 내 시간을 중요하고 칼퇴, 이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후군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궁합은 뭐예요? 열일, 최고의 미덕인 상사, 저와 같은 상사가 안 맞는 거죠. 앞다퉈 야근하는 회사, 이거 별로죠. 그리고 또 월급 손실이 되면은 극도로 싫어하는 유형이 나오기도 해요. 성공은 두둑한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이 없는 회사는 최악이라고 보고 또 2+, 증후군이라고 해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을 때 나는 힘이 나는 사람 이렇게 증후군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이런 친구 있잖아요. 내 목소리 내고 그다음에 목소리 크고 재밌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은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하는 이런 친구들은요. 이런 거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람이 없을 때 일을 할 때 의미와 가치를 헤매는 상황. 그래서 이제 최악의 궁합은 철학이 없는 경영진과 회사. 와. 그래서 왜 때문에 증후군으로 나오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아까 결과치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여나 시간이 되시거나 난 손쉽게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좀 그와 나와 라포 형성을 좀 재밌고 유용하게 써보리라 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시작 전에 그랬죠.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뭐 아니면 말 안 한다거나 그걸 한번 좀 바꿔봤어요. 내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 너는 아까와 같이 저의 결과를 한번 입각을 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일하는데 성장과 발전 욕구가 나는 큰 걸 알았어. 야, 너가 일하는데 너의 성장이 되거나 발전이 되면 욕구가 그렇게 크다고? 대박,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그래? 네. 저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알아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영 강사는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 난 이제 알아. 라고 얘기한 제 마음 되게 평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거예요. 나는 너가 성장과 발전 욕구가 큰다는 걸 그런 거 알게 됐어. 정말 그러니?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럼 어때요? 기존에는 네 이렇지만 뭔가 이렇게 안도에 가면 제가 계속 웃음 표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뭐 웃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누군가가 내 속마음 그리고 나의 성향을 알아줌에 있어서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콜이 좀 많아 정신없지? 똑같이 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예. 바쁘게 일을 하면서 혹시 내가 성장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낀 적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언제였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블라블라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길게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않겠지만 아주 단발적으로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넣을 수 있겠죠. 제가 일하고 나서 인센티브 받을 때요.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숨은 니즈를 보게 되면은요. 나 당신하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웃으면서 말한다라는 것은 나 코칭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하루를 미결 없이 뭔가 깔끔하게 딱 처리됐을 때 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제가 꼬리를 물어서 이제 상담 후 인터널 코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코칭하는 사람, 직원, 코칭하는 사람, 직원 이래서 누군가 한 명을 지목을 해서 이렇게 핑퐁으로 할까라고 했는데 싫으시죠? 강사님 이런 것까지도 시키지 마요. 그죠? 예, 그쵸. 예.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쭉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보게 되면 업무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오히려 즐긴다. 커리어와 관련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얘기합니다. 이미 일하시는 성장과 발전 욕구가 큰 걸 발견했다. 대단하다. 와, 너는 성장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구나. 그러면
너는 일할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성장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또는 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 중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던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무슨 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아니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 받을 때 딱 처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문이 딱 트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저는 코칭에 있어서 한 30% 먹고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또 보면은요. 아까 같은 직장인 증후군 테스트를 보게 되면 최악의 궁합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인내와 노력을 중요시하다. 일단 뭐든지 최선을 다한 주의가 저더라고요. 그리고 인정과 존중에 준응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본 코칭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는 정말 이 일은 나를 일하기 싫게 만드는 건 최근 들어서 뭐가 있었을까? 최근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과거도 괜찮아. 난 진짜 이런 일은 진짜 하기 싫다라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물어봐 주는 것도 저는 참 좋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가져온 겁니다. 집중하고 싶은데 다른 부가적인 일을 너무 많이 시킬 때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부가적인 일이 많았던 것들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솔직히 요즘 업무가 그런 것 같다. 그렇구나. 워낙 일을 꼼꼼하게 잘해서 나는 몰랐다. 근데 일에 워낙 집중을 잘하고 하는 일에 완벽하게 하고 있어서 나는 잘 몰랐다. 근데 그거 보니까 모든 최선을 다하는 성향이어서 너가 정말 고분분투하게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시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았구나라는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코칭을 해봤을 때 이런 성향 검사를 해보고 레이블링 그 게임을 통해서 진단 도구를 통해서 인터널 코칭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서 뭔가 힘들다라는 표명을 하고 너가 그래서 몰랐다. 이런 성향 때문에 너가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딱 순간 눈물을 쏟아냈던 직원들이 몇몇 있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래, 나는 열심히는 했지만 나는 되게 힘들어요 라는 말을 사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내 내면을 깊숙이 쑤셔 넣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수를 꽂듯이 이렇게 말하는 수 있는 것이 이 진단 툴을 통해서 레이블링 도구를 통해서 인터널 코칭이 가능하리라 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냥 시키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가요. 예, 최선을 다한다. 시키는 일은 그래도 최선을 다 힘들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저와 같은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면 마상을 입고요. 능력 있는 상사가 있는 곳이라면 항상 의미 있게 느껴진다라는 진단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묵묵히 업무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업무를 잘하면 잘할수록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알죠? 혹시 어떤 환경 아니면 어떤 업무가 있으면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땡땡님이 그걸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알아봐준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었나요? 혹은 또 상황이 있었나요? 이러면서 내가 좀 더 도와줄 거가 뭐가 있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같이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칭을 받고자 하는 그 직원이 최고의 가치를 뽑는 것이 가족, 자율, 안정이에요. 세 가지를 꼽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코칭의 기본은 사실 질문과 경청과 피드백이죠.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아니면 어떨 때 기쁘냐 또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이냐 뭐 등등등이 있겠죠.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확인코자 채팅창에 한번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한번 올려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마무리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네, 혹시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없나요? 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지목하면 저 막 뭐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이미 다 마음속에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코칭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소통. 네, 그렇죠.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소통이라고 말씀 주신 것은, 뭔가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이지 않을까? 내 말이 맞을까? 라고 물어봐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있을까요? 네, 네. 다 정답을 다 갖고 계시라 생각이 들어요. 네, 신뢰라고 말씀 주고. 예, 요즘 들어 일이 많죠?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가족하고는 불만이 많지 않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퇴근 시간에 늦어서 가족과의 불만이 많진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속내를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좀 힘든 부분에 또 집중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또 바꿔서 표현하자면 퇴근 시간 좀 퇴근을 빨리 하셔서 가족하고 주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거 좀 많이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죠? 행복하죠? 이러면은 막 행복하다라는 눈빛이 막 뿅뿅 나올 거고 막 입가에 막 미소가 있을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또 인정해 주는 거야. 누구누구님은 가족과의 어떤 사랑과 가족 간의 안정적인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군요. 라고 얘기하면 막 고개를 막 끄덕이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점이 고민되는지에 있어서 지금 가장 너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가 있을까? 네. 취업 진로를 결정하는 중 어떤 점이 고민되고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너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뭘까? 그렇죠. 안정인지, 가족인지, 뭐 자율인지. 맞아. 당신이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카드를 한번 골라볼래? 그러면 걔가 정말로 숨은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신 의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집중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직에서 이제 코칭을 하면서 이제 팀장님들 대상으로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팀원분들에게 설문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코칭함에 있어서 니즈가 뭘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2가지의 키워드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알기 쉽게. 뭐예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결론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데 짧고 임팩트하게 끝내주세요.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하게 코칭해 주세요였어요.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티키타카가 돼가지고 막 재밌게 코칭이 마무리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는 어때요? 막 불만을 쏟아냈다 보니까 나도 조금 서운한 마음에 같이 막 얘기를 하게 돼서 어때요? 빈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뭘 물어봐도 말을 안 하니까 되게 짧게 끝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직원들은요 그 모습을 봐요. 누구는 한 10분 하는데 누구는 3분 안에 끝내고 누구는 5분 안에 끝내고 야 너 3분 안에 끝내고 되게 좋겠다. 와 대박. 야 나도 1분 각 빨리 하고 올게.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뭔가 좀 서운한 거예요. 나도 팀장님하고 이 기회에 뭔가 내 속내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원분들은 뭐냐? 알기 쉽게 얘기해달라. 공정하게 코칭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정하게 코칭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속마음을 좀 내면에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인터넷 코칭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레이블링 코칭은요. 나를 알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팀장인 나도 보여주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인터널 코칭의 툴이에요.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하여서 내부적인 심리와 역량의 이해를 깊숙이 하셔서 직원 스스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 동기부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조직원분들은요. 우리 후배는 우리 지연이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아까 1등 하신 이주선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주선님, 예, 기다려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여기 올려드릴게요. 너무나도 집중 경청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하트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네,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윌토피아 CX온 권혜리 과장입니다. 네, 오늘 교육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고생해주신 저희 좋은 강의 들려주신 최지영 강사님께 저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따로 없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제가 강사님께 전달 드릴 테니까요. 네,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한 강의였나 봐요. 네, 그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세션으로 네이블링 코칭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는데 정말 구성원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칭 방법이 아니었나 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잠시만요. 네, 먼저 저희가 내일은 또 이 세션으로 최금옥 강사님을 모시고 인사이트 코칭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도구와 카드 툴로 이용해서 코칭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내일도 이 세션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 시간에 맞춰서 줌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윌토피아가 매달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11월에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2년 컨택센터 인사 담당,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2022년 컨택센터 인사 담당자, 현장 관리자가 고민해야 될 이슈, 컨택센터 노무인 인사 갈등 해결을 한 번에 이 주제로 저희 1세션, 2세션 진행되고요. 1세션에는 컨택센터 노무 이슈로 본 관리자의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저희 한창진 노무사님 모시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은 컨택센터 인사 이슈에서 본 갈등 관리 기법이라는 주제로 이재복 소장님 모셔서 이 세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은 윌토피아 홈페이지, CX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네, 오늘 최지영 강사님께서도 강의해 주신 이런 코칭 외에 저희 윌토피아 CX1이라는 온라인 CX 콘텐츠 서비스에서도 다양한 리더들의 코칭 방법 등 저희가 다양한 CX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CX1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 후 위에 번호로 아이디를 알려주신 분께서는 저희 CX1 일주일 무료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참가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폰 수령자님은 최지영 강사님께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개 강좌 끝났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